여러분,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밥을 크게 한 덩어리 삼키거나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심지어 식초를 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올바른 대처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대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저녁에 고등어를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따끔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알려주셨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곧 나아지겠지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목이 붓기 시작했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식도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밥을 삼키면서 가시가 더 깊숙이 박혔고 그 주변으로 세균 감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밥을 삼키는 행동이 왜 위험한 걸까요? 생선가시는 대부분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특히 고등어, 갈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가시는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런 가시가 목의 점막에 걸렸을 때 밥 덩어리로 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마치 가시를 망치로 두드려서 박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가시가 박힌 위치입니다. 목 안쪽, 의학 용어로 인두나 식도라고 부르는 이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만약 가시가 깊숙이 박혀서 혈관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물지만 생선가시가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을 손상시켜서 심각한 상황이 된 사례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압력으로 가시를 밀어내려는 시도인데 이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가시는 점막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가시를 지나쳐서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오히려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사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떨까요? 식초가 가시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녹인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입니다.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선가시를 식초에 담가두면 며칠이 지나야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몇 분 만에 녹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미 상처가 난 목점막을 더욱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나나 떡처럼 끈적한 음식을 삼키면 가시가 같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원리는 밥을 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끈적한 음식이 가시 주변에 달라붙어서 나중에 병원에서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을 긋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 빼내려는 시도는 어떨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시가 박힌 위치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손가락으로 건드리다가 가시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목 안쪽에 추가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질이 나면서 기도로 가시가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아무것도 삼키지 마십시오. 물도, 밥도, 그 어떤 것도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침은 자연스럽게 삼켜도 괜찮지만 억지로 뭔가를 삼켜서 가시를 밀어내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침을 가볍게 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가볍게입니다. 너무 세게 기침을 하면 오히려 가시가 더 박힐 수 있습니다. 가벼운 기침으로 가시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만두세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시가 걸린 느낌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둘째, 침을 삼킬 때마다 통증이 심할 때. 셋째,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할 때. 넷째, 가슴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들 때. 다섯째, 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이 중에서도 특히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가시가 기도 쪽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저절로 빠지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선가시는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가시를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가시를 제거할까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특수한 내시경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시를 제거합니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혔거나 염증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시가 걸린 지 3일이 지났는데 점점 심해져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식도염이 생겼거나 심한 경우 농양이라고 해서 고름이 찬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본인이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이 아프다, 고만할 수도 있고 그냥 음식을 먹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먹은 후에 아이가 계속 목을 만지거나 침을 삼킬 때 표정이 안 좋거나 평소와 다르게 물을 안 마시려고 한다면 가시가 걸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목의 조직이 더 약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인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의 감각이 둔해져서 가시가 걸려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시가 실제로는 이미 빠졌는데도 걸린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이물감이라고 합니다. 가시가 긁고 지나가면서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시가 빠졌는지 남아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면 역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가시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선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가시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목의 감각이 둔해져서 가시가 걸려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가 많은 생선은 미리 발라서 먹거나 조심스럽게 한 입씩 확인하면서 먹으세요. 특히 고등어, 갈치, 삼치, 조기 같은 생선들은 가시가 많고 날카롭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도 작은 가시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어두운 곳에서 생선을 먹을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식당 조명이 어두우면 가시를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생선을 줄 때는 부모님이 먼저 가시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천천히 먹어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아예 가시를 발라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노인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틀니를 하신 분들은 입안의 감각이 더 둔하기 때문에 생선을 먹을 때 천천히 씹으면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네 라는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생선 먹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물을 조금씩 마셔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밥이나 다른 음식을 삼키지는 마세요.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불편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가시가 걸렸다가 저절로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목이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시가 긁고 지나가면서 상처를 냈을 수 있고 그 상처가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갈 때는 가능하면 이비인후과로 직접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이라면 응급실로 가셔도 됩니다. 응급실에도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평일 낮에 이비인후과로 가시는 게 대기 시간도 짧고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생선가시 말고 다른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고기 덩어리나 떡, 사탕 같은 것들이 목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선가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기도가 막힌 상황일 수 있고 이럴 때는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선가시는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목 점막에 박힌 것이기 때문에 하임리히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부를 압박하면서 가시가 더 깊이 박힐 수도 있으니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질문. 가시가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가시가 위까지 내려가서 위벽에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통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혈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켜보자 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밥 덩어리로 밀어 삼키기. 둘째,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셋째, 식초나 다른 액체로 녹이려고 하기. 넷째, 바나나나 떡 같은 끈적한 음식으로 밀어내리기. 다섯째, 손가락을 넣어서 빼내려고 하기. 이 모든 방법들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대처법. 첫째, 일단 아무것도 삼키지 않기. 둘째, 가벼운 기침을 몇 번 시도해보기. 셋째, 3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피가 보이면 즉시 병원 가기. 넷째, 확실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확인받기. 예방법으로는 천천히 먹기, 가시 많은 생선 조심하기, 술자리에서 더욱 주의하기, 아이들과 노인분들 특히 조심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시 하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 바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병원에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의료진들은 이런 경우를 매일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걱정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